자, 아모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텍의 경우에 자 이제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이게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주가도 작년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2월 저점 대비해서 311%. 이제 작년 9월 같은 경우에 고점 찍을 때까지는 근 5배가 올랐죠. 5배가 올라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2,800원에서 15,000원 근처까지 5배가 올랐어요. 5배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쭉 빠지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 방향 돌려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예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만큼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근래는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요 회사의 자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난 적이 있습니다. 아모센스. 자, 아모센스. 자, 이건 아모센스는 아모텍의 자회사, 손자회사 회사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세력형으로 아주 뭐 미친 듯이 날아 들어와가지고 주가 쭉 올라 들어왔다가 지금 또 연락이 지금 조정받고 밀려 떨어져요. 얘는 밀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올라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갔는데, 자, 지금 이게 최근에서 본다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예전엔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었다라고 해드렸습니다. 지금 KH 바텍 이런 종목들과 함께 코스닥의 휴대폰 부품 대표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대표하는 종목. 자, 저렇게 보시죠. 자, 위쪽에 보게 되면 2018년도의 고가였어요. 2018년도 2020년이 아니고 2018년이 고가입니다. 2018년이 고가고 이 고가 대비 지금 67%가 떨어져 있거든요. 저희 고가라면 현재 가격에서 200%가 올라와야 돼요. 200%. 지금 얘가 지금 1,700억이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대략 시가총액이 한 5,500억 정도 나왔었다는 얘기는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을 보이던 종목이 지금 이 아래쪽에서는 지금 저점에서 300%가 올라와서 1,700억이니까 이 아래쪽에서는 거의 뭐 이거 얼마입니까? 500억? 500억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상승률만 300억이니까 400억이면은 400억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400억 수준까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 잘 나가던 회사가 자,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가느냐,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모텍이 올라가는 쪽에서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지금 이 아모텍 그룹의 경우는 다 비슷비슷한데요. 전체적으로 다 숟가락 얹기입니다. 숟가락 얹자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자,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굉장히 내용상으로 보면 되게 좋죠. AI, MLCC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히 MLCC 하면 삼성전기 생각나잖아요. 적층 세라믹 카패시터, 삼성전기 미친듯이 가죠.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지금 숟가락 얹은 거예요, 이거. 이래가지고 얘가 실제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 투자 의견 내야지. 투자 의견 왜 안 내니? 투자 의견도 없고 이렇게 지금 개박살 났다가 돌아 들어오고 있는데 투자 의견도 없고 목표 주가도 없고 그러면서 저평가 구간이랍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이거 보죠. 이거 좀 말이 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신규 진출 산업의 성과 속도가 리스크 요인입니다만 보수적 측정치를 적용을 해도 6.4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됐거든요. 이게 보수적인 추정치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 리스크 요인도 감안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6.4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 추정치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추정은 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더블 영업이익으로, 순이익은 조금 앞에 빅베스트 때문에 돌아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크게 늘지는 않고 영업이익이 지금 더블을 넘게 올라 들어가죠. 여기서 또 내년도까지 또 더블 수준으로 지금 더블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2년 동안 더블 이러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순이익도 거의 더블로 올라 들어가게 돼서 지금 7.17배가 나와 있거든요. 내년 기준으로. 올해 지금 올해 지금 2월 달에니까 올해 거 나와 있지도 않은데 지금 내년 거를 기준으로 내세워 버렸어요. 내년 거로 내세워 가지고도 지금 그래서 지금 11.4배 계산 나오는 건데, 이걸 지금 내년도 실적까지 다 나오고 난 그 다음 수치로 갖다 댄 겁니다. 이건 내년도 실적까지 다 나왔을 경우에
EPR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7.17배고 현재 기준으로는 11.41배인데 얘는 그냥 그 반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보수적이야? 그럼 현재 추정치로만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게 보수적이 되려 그러면요, 이 이익 자체가 400억 수준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리스크 요인 감안해서 빼고 나면 그 다음이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보수적인 측정치가 되려 그러면 이 6.4배로 저평가고 되려면 적어도 이 이익 같은 경우는 500억 수준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속도의 부분은 동안 뺄 거 빼고 비용 나가는 거 하고 뺄 거 빼놓고 그러고 나서 계산해가지고 저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내년도 기준으로 12개월 선행을 뽑아서 계산을 한 게 아니고요, 12개월이 아니라 사실상 이거 24개월 선행입니다. 24개월. 지금 2026년 2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이 계산 경우는 2027년도 연간 전체 실적이 다 나오고 난 그 다음 수치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12개월이야? 24개월이지. 이거 24개월 아닙니까? 2027년도 연간 실적이 나오려 그러면 얘 지금 작년 실적도 아직 안 나왔어요. 이 종목 2025년 실적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되면 이 실적이 나오려면 2028년도 3월달이나 돼야 이 실적이 나오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12개월이야? 24개월이지? 자, 그러니까 결코 보수적인 수치가 아닌 거야.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숟가락 얹어보자는 수작질인 겁니다. 시장 올라 들어가고 거기에 삼성전기가 MLCC 막 가고, 얘는 삼성전기하고 또 종류도 달라요. 그러니까 MLCC라는 이 이름만 같이 달고 있지,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요거 가지고 올라가는 게 맞고요. 그럼 이 종목은 이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얘 원래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얘 나오잖아요. 전장용 MLCC예요. 전장용 MLCC.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품이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가격 인상한다. 그래서 그 가격 인상 모멘텀 가지고 삼성전기 지금 더 미쳐가지고 저로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보시라 이거야. 주요 고객사가 재고 조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MLCC 물량 확대도 지금 늘어나지 말고 까졌대. 이거 어떻게 삼성전기에 올라들은 얘하고 지금 같은 취급을 하냐고. 이게 지금 같은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를 제시 안 한 겁니다. 숟가락 한번 얹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AI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런 세상에 못 올라갈 종목이 어디 있어? 그래, 이 아모텍이 또 왜 이런 한때 KH 바텍과 함께 시장을 가장 대표하는 대표 부품주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아모텍이 왜 이렇게 병신같이 회사가 이렇게 병신처럼 이렇게 돼버렸냐? 5년 연속 적자죠. 이렇게 왜 이렇게 한때 KH 바텍과 맞먹는 유명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적자가 이렇게 정체가 되고 이 꼬라지가 됐냐 하면,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거 앞에 얘기했죠. 빅베스가 나오면 적어도 2개 분기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을 액면대로 믿지 마라 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자, 빅베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실적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즉 계속 약화되고 있잖아요. 찍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약화됐다가 이제 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 들어갈 거다. 이게 AI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전장용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뚫고 들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왜 이 꼬라지가 됐냐라고 하면, 자, 이게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주사 두산 같은 경우가 있고, 바로 직전에 설명했던 RFHH 같은 경우도 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 그렇죠. 이게 지주사 두산이 이제 내부적으로 사업들을 이제 신규 사업들을 별도로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이라는 회사 자체가 지주사 두산이 새로운 사업에 뜬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걸 떼내 가지고 분할시켜가지고 상장을 하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나왔고, 두산에서 첨단 소재가 나와가지고 그 첨단 소재를 매각하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로 바뀌었죠. 그래서 떼놓고 지금도 같은 경우는 BG 사업부, 그렇죠? AI 가속기 BG 사업부 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또 이거 또 분위기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BG 사업부 또 떼가지고 또 신규 상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이 사이클 자체가 이게 변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변동이 크기 때문에 사이클이 꺾이는, 이렇게 휴대폰들의 사이클이 꺾이는 시점에서 이런 쪽에서 성장성을 보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사업 다각화를 하는 게 그렇게 딱히 결론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떼내버림으로 해서 얘가 병신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텍은
굉장히 오래전에 상장한 종목이에요. 2003년도에 상장했다. 그래서 아주 오랜 동안 대표 기업으로 있던 회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모텍이 그래서 잘라내 가지고요. 아모 그린텍을 이걸 그래서 사업부로 그래서 분할을 시켜줘 버리고요. 2019년에 상장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종목인 아모센스를 또 잘라내 가지고 또 분할을 상장시켜서 그래서 또 이렇게 분할 2021년에 또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시켜버립니다. 바로 직전에 봤던 그 RFHI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RFHIC가 RF 머티리얼즈를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2019년에 분할 상장시켜서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RF 머티리얼즈가 RF 시스템 같은 경우는 RF 머티리얼즈가 1대주주, 그 다음에 RF HIC가 2대주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재 액면 들어본다면 손자 회사가 되는 거죠. RF HIC 손자가 회사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라내고 난 다음에도 여기는 갈라내고 난 다음에도 성장이 나오고 있죠. 좀 느리게나마 성장이 납니다. 이렇게 분야들 구조 보면 요게 이제 방산 부분이죠. 이제 방산 안테나하고 하는 이런 쪽을 별도로 따내서 RF 시스템으로 분할시키고요. 그다음에 RF HIC는 앞쪽에 나온 것처럼 얘는 이제 전력 증폭기하고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패키지 사업하고 소재하고 요런 거를 만드는 회사를 따로 그러니까 원래 같이 들어있던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보면 좀 전에 봤던 그 그대로 있잖아요. 전력 증폭기 안착시키는 패키지 사업하고 있던 그래서 지네들이 하고 있던 거 요걸 또 떼내가지고 그냥 분할해가지고 그 회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회사 하나 분할시켜서 또 상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시켜서 상장을 시켰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최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이 본격적 성장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 이러고 헤매고 있던 이 종목이 이러고 치고 올라들어가고요.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 RSHIC에는 이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성장 제대로 들어갔다 하면서 추천 계속 났죠. 이렇게 AI 모멘텀 광통신 수요 증대, 레이저 대공무기 국산화 성공 이러면서 지금 추천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 들어가면 당연히 RFHIC 같은 경우에도 보탬이 돼서 돌아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모텍으로 돌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모 그린텍과 아모센스로 갈랐어요. 자, 그런데 아모 그린텍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맨날 그 자리죠? 난 맨날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내가지고 이제 소재 방열 소재니 여기도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요런 쪽에 이제 전장이죠. 앞에 보신 것처럼 얘네가 지금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코스닥에 있는 휴대폰 기업에는 다 전장으로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렇죠? 카메라 모듈 하는 회사들 지금 다 로봇으로 들어온 회사들 예전에 다 전장으로 다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전장이 그렇게 만만 뚫고 들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현대차가 그걸 그냥 허용을 해주는 회사가 아니니까. 예? 자, 이래가지고 뭐 성장이 안 나와.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장이 안 나와요. 자, 그럼 최근에 급등을 했던 이제 이게 단기적인 테마형의 급등은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안 나오죠.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 아모텍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걸 아모 그린텍과 아모센스로 다 녹아서 가진 거 그게 불과한 거예요. 계산해보자. 이게 300억이요. 재작년 기준으로는 아모센스가 매출 300억이 나오고요. 아모 그린텍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 이게 그린텍 같은 경우도 300억이죠. 300억, 600억입니다. 그러니까 600억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집어넣게 되면 이제 여기다 대고 이제 600억을 집어넣으면 조금 낮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적자도 조금 소모되는 딱 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치게 후한 평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몸의 제어 이제 기존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라고요? 네, 로, 남, 불.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 그죠? 내가 사면 기대. 이래가지고 주가 이렇게 개박살 내놓고 난 다음에 너무 싼 구간에서 너무 많이 내려갔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모텍이 400억, 시총 400억. 그러니까 여기까지 깐 거 누가 깠어요? 신놈들이. 그러니까 신놈들이 까놓고 이제 쇼커버 붙이면서 이제 계속해서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이걸 털고 나오지 못한 물량들이 아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장난친 거예요. 이거 지놈들이 이렇게 깔아가지고 작살 내놓고는
그러고는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서는 야금야금 붙여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붙여 들어오니까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이렇게 신나게 헤쳐드시죠. 다 헤쳐드시고 자 이러고 들어갔다가 이제 분위기 좋으니까 또 다시 또 살짝 얹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좋은 얘기 내놓고 그리고 위에서 팔아먹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 놨던 아무 센스나 아무 그랜텍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다 똑같은데요.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는 내놓고는 투자 얘기는 없어. 다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좋대. 근데 그렇게 좋은 종목이 왜 투자 의견이 없지? 재평가 기대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저평가다. 여기도 똑같이 지금 저평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형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는 우리 한영증권 여기도 똑같잖아요. 블루에너지하고 통해서 SOF층 가시되면서 신규 성장력 동력이 높다. 그러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RF 쪽 회사와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일단 구조상으로는 똑같은 사업 진행한 구조 자체는 똑같습니다만 결과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분위기 띄워가지고 해먹자 그럴 때 요때만 그냥 숟가락 얹어가지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렇다고 볼 것도 없고요. 그냥 모멘텀 들어가는 건 어쨌든 그나마 가짜건 진짜건 간에 그래도 MLCC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요. 전장용하고 AI 서버용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만 그렇잖아요. AI 서버용어는 그러면 예를 들면 전방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거야. 전장용이라 그러면 전장용으로 해서 현대차 모비스라도 봐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기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거기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이게 고객사들 같은 경우가 재고 조정하느라고 주요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하느라고 매출이 지연이 됐대. 이걸 어떻게 삼성전기하고 같이 묶어서 하냐고. 이건 전형적인 숟가락 얹기죠. 거기 숟가락 얹는 흐름이라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당겨가지고 해먹자 그러면 요런 것만 쏙쏙 빼먹으면 되는 거예요. 단타로 처리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 새끼니까 가지고 끌어올리고 이제 여러분들 달라붙으면 또 패겠죠. 요런 형태로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라도 결국에는 결과예요. 결과. 쪼개기 해가지고 쪼개기 해서 만약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걸 쪼개기 해서 망한 기업들 꽤나 많죠. 쓸데없이 쪼개기 해서 다 일단 우선 쪼개고 나면 우선 늘어나니까요. 쪼개기의 마술이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1kg짜리를 반을 딱 자른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500짜리 2개가 나와야 되는데 금융에서는 안 그래요. 지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kg짜리를 2개 딱 자르면 700짜리 하나 하고 500짜리 하고 이렇게 납니다. 그럼 합치게 1.2kg가 되는 거죠. 200g이 그냥 늘어요. 그래서 대주주들의 경우는 일단 무조건 쪼개려고 든다라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쪼개기를 했는데 결국에 성장 동력이 분산이 깨져버린 바람에 오히려 성장 모멘텀이 약화가 되는 형태가 돼가지고 쪼개기 전보다 깨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 케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아모텍인 겁니다. 자, 역사 쭉 다 설명드렸고 현재의 상황까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아모텍은 삼성전기와 다릅니다. 종류가. 지금 물건을 갖다 뭐 없어서 못 팔아주고 가격 인상하게 생긴 삼성전지의 MLCC와 여기 전장용이라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쓰지도 않아 가지고 매출 나오지도 않고 적자 들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빅베스나 하고 자빠진 이 전장용하고 이걸 어떻게 같이 취급을 해. 이러면서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수적인 추정치를 6.4배 초저평가라 그러면 투자 의견을 매수를 내고 그 저평가라며 보수적인 기준치를 적용을 해도 저평가라며. 근데 왜 투자 의견을 안 내냐고. 누가 투자 의견 내면은 죽인다고 얘기라도 했어? 그 흔한 종목들 너네 맨날 매수 때리잖아. 그거 왜 홍길동이야? 왜 매수라고 얘기를 못해? 왜? 사실이 아니니까. 숟가락만 짜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투자 의견이 없는 증권사의 레포트 같은 경우는 독립 리서치들은 원래 안 냅니다. 투자 의견은 목표가 원래 안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정식의 증권사 레포트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과 목표가가 나오지 않는 레포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이참에 한 숟가락 얹어보자라는 레포트를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덤으로 여기까지 추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단타로라든 그런 거 따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 분위기 좋고 먹을 게 뻔히 쳐서 날려 올릴 게 뻔히 보이는데 아모텍 같은 종목, 아모센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 들어오면 아모텍도 지금은 덩달아 올라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뻔히 다 보이는데 이거 뭐 우리가 안 먹고 있을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20%가 넘는데 올라 들어가는 거 보고 들어가도 20%가 넘게 먹을 수 있는 건 당일에 혹은 1박 2일로 해서 20% 이걸 뭐 안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들어가시면 돼요. 단 근데 이거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잘 먹고 제대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항상 이건 못해가지고 수익 못 내고 이런데 덜미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 언제 오나 그러고서 지켜보고 있다가 좋은 시장 다 날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르고 도움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다. 이 아무택이 어떤 종목인지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바로 다음 종목에서 나오죠. 여러분들은 생전 듣보 못한 종목이지만 전문가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제 제대로 올라 들어올 때 같은 경우에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와라 해서 매도 드리고 다 떠먹여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받아 드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대박 쓸어 담으시기 바랍니다.